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. 법률적으로도 정당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. 그러니까 헌재에 가도 그리고 아니면 뭐 형사적 절차를 밟아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예, 지금 우리 헌재가 원래는 9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6명 헌법재판관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임명된 분들입니다.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7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현재 최소한 2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되었고 앞으로 이 3사람을 추가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. 9명이 이제 정식으로 이 사안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7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이 기각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편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일부 한두 명이라도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아마 탄핵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이제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명백하게 이제 위헌적이고 또 내란의 요건들을 충분히 이제 충족시키고 있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로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계엄이 반복되는 나라로 돌아가면 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마 법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잘 검토해서 아마 심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.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제 6개월 이내에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.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이쪽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탄핵 심판이 그쪽 변호인 측에서 여러 자료를 내고 끝까지 싸운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약간은 우려스럽습니다. 물론 제가 볼 때 결국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변호인의 변호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국가적 이런 상황을 잘 감안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면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수사의 기관은 검찰, 군검찰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이제 공수처,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군사경찰이 있습니다. 이 두 파트가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한국 검찰의 권한 남용, 유엔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. 어떤 의미인지요? 예, 첫째로는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선별적 기소 또 권한 남용적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점이 전제가 되고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검찰청 법상에는 이 검찰의 권한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이 예전에는 6개의 범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패 범죄하고 일부 경찰 관련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는 범죄거든요. 그런데 이제 법 내용을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추후 발견되는 기타의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서 경찰과 그로부터 이제 추가로 발견된 내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란죄로서 애초부터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됐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검찰 쪽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은 영장재판부 정도였는데 1심, 2심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면 또 이거에 대해 다른 판단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밖에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이제 우회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하다가
그때 확보한 증거가 만약 그 위법 수집 증거로 탄핵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후에 그 제대로 된 내란죄 수사가 방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이번에 그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특히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불기소했던 그 네. 당사자가 이번에 이렇게 급속히 수사를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좀 그 우려스럽다. 그런 의미에서 국수본과 네.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그 별도의 트랙으로 제대로 된 내란죄 또 군사반란죄 기타 범죄를 그 다룰 수 있는 수사하고 또 실제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도 저는 이 과거에 그 뭐랄까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화되고 또 사법부가 또 뭐랄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오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엔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전향적인 노력을 보여주면 좋겠고요. 네. 그런 속에서 좀 뭐랄까 앞으로 특히 특검까지를 내다볼 때 이번에는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해서 이 정치적 상황을 농단 내지는 결정하겠다는 접근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앞서 있지는 않더라도 돕겠다 이런 알겠습니다. 태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법적인 부분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백태용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